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도 금리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금리가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국내 경제 전문가들 대부분이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를 하지요. 지난해 3월 이후 지금 10월이네요. 약 1년 6개월 동안 공영방송이나 삼프로TV, 815머니 등 유명 방송 채널에서 출연하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중심으로 지난 1년 이상 얘기를 해왔어요.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을 생중계하기도 하는 방송 채널도 있기도 해요. 그만큼 이제 금리가 기준금리 중심으로 국내에서는 논의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시장은 기준금리와 별도로 움직일 수 있어요. 최근이 그렇죠. 우리 한국은행이 금년 1월 이후에 사실상 금리를 동결하고 있죠. 그런데 그동안 시장금리는 국채뿐만 아니라 회사채 금리도 상승 추이를 보여줬죠. 그래서 포유환율연구소가 약 한 몇 개월 전부터 금리에 대해서 문의한 사람이 있었어요. 포유환율연구소 컨설팅 비용을 떼먹은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분도 채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한 4, 5개월 전에 물었어요. 국채 금리가 4%대를 넘었을 것 같냐. 그래서 제가 그렇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벌써 국채 3년물, 5년물, 10년물 다 4% 넘었죠. 아마 추가적인 상승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지금 금리시장 환경인데, 그래서 최근 한 1개월 동안에는 또 금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또 강의를 한번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또 어떤 분의 통화도 있었어요. 금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금리 강의를 한 달만 하면 어떻겠냐. 그런데 신청자가 우선은 전화로 온 사람 한두 사람 뿐이니까 한두 사람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달간 할 수는 없는 거고, 왜냐면 자료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드니까요. 그래서 이제 망설이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금리와 관련해 가지고 의사 표시가 있다면 한번 검토는 해볼 수 있겠죠. 여하튼 금리는 어렵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영역이지요. 주식은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나 부동산과 같은 경우는 그 주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금리를 모르고는 부동산에 참여할 수가 없죠. 물론 주식도 금리 모르고 주식하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전문가들 중에서 대학 K 교수가 대표적인데, 금리 모르면서 환율 얘기하고, 금리 모르면서 주식 얘기하고, 금리 모르면서 또 뭡니까 부동산 얘기하고 그런 분이 있기는 해요. 많아요. 왜냐면 이 금리를, 시장금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전문가 집단은 포유환율연구소가 30년간 경험을 토대로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여부도 금리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지난해 우리 국내 경제학 교수 내지는 경제 전문가도 99%는 미국 경제 침체를 얘기했으니까 지난해 10월부터 그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년 동안 그 금리 전망에 실패해버렸죠. 3프로TV에 나오는 은행 금리 전문가도 제가 느끼기로는 미국 경제 침체를 얘기했으니까 아마 그분 얘기 듣고 국채 등에 투자한 사람은 손실이 클 거예요. 만약에 금리가 3%에서 4% 올랐으면 분모가 3%죠. 분자가 4%면 30% 정도 금리가 올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채권시장 참여자도 피해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금리는 중요해요. 또 기업도 부채 비율이 다 다르잖아요. 또 영업이익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금리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회사 운명이 달라질 수 있죠. 당연히 주가도 큰 폭으로 오르고, 또 주식시장 참여자들도 테마주에 들어가 가지고 금리 때문에 희생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모르긴 해도 우리 그 자산시장 중에서 금리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게 이제 부동산과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데, 환율은 뭐 다들 몰라요. 모르니까 금리와 관계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니까 뭐 대학 교수들도 대부분 헛다리 짚죠. 또 뒷북치고.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는 채권 투자 하락하고, 지금에 와서는 금리가 4% 넘게 올랐는데 채권 투자하지 말아요. 미국에서도 그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금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금리와 자산시장 관계,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계속 기준금리만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물고 늘어진 거죠. 근데 기준금리가 동결이 돼도 금리가 오르니 아마 황당할 거예요. 그분들은 보유환율연구소가 5, 6개월 전부터 국채 내지는 채권 투자하지 말라 했거든요. 또 최근에 와서는 에코프로비엠이 공모 채권을 또 발행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가 볼 적에는 작년에 채권을 발행하지, 아니면 지난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원래 한 1월에 아니면 1분기에 채권을 발행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데, 왜 지금에 와가지고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회사가 어렵다는 얘기도 되고요. 1년 전에는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회사가 어렵다는 얘기도 되고, 그러니까 기업 이익은 받쳐주지 못하고 돈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2차전지 관련 뭐 양극재 등 가격은 내리고, 그러다 보니 지금에 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지 간에 금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3개월 전이면 얼마든지 뭐 2차전지 시장 분석할 수 있었고, 포유환율연구소가 3개월 전부터 2차전지 시장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뭐 채권 발행을 했어야죠. 근데 지금에 와서 하면 금리도 높으니까 더 높은 금리로 조달해야 되니 더욱더 회사의 그 자금 조달 금리 부담이 높아지면 기업이 어려워지죠. 주가도 또 빠지게 돼 있죠. 근데 이것이 조금 지나치면 신용 등급이 내려가 버려요. A등급에서 BBB로 추락하는 순간에는 금리가 거의 뭐 7, 8%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금리가 중요한데, 이것을 기업도 아니면 투자자도 대학 교수도 유튜브 공간에서 유명인사로 활동하는 경제 전문가도 금리를 제대로 아는 분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포유환율연구소가 금리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또 뭐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한번 시간을 낼 건데, 여하튼 이 금리는 자산시장별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달라요.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최소한 한 달은 얘기를 해야 그런 데까지 언급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국가별로도 감당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이 다르고, 국내에서도 지역별로 감당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이 달라요. 또 계층별로 감당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부동산 시장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다면 어디에 해야 될지, 한 이후에는 언제쯤 매각을 해야 될지,
그것까지도 금리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만큼 금리는 중요해요. 그런데 국내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 정도로까지 얘기할 수 있는 금리 전문가는 포유환율연구소가 느끼기로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금리도 포유환율연구소 수준이 국내에서는 최고 수준이다. 환율만 최고 수준이 아니고 금리도 최고 수준이다라는 것을 지난 한 4, 5개월 동안 아니면 지난 1년 이상 그 연준 기준금리 인상 내지는 금리 고공행진 지속 기간 그리고 금리와 주식시장 관계 이 모두가 포유환율연구소 분석을 따라온 조직은 국내에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금리 강좌를 한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홍언이 있어야죠. 또 금리를 얘기하다 보면 환율 얘기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기업 주식 관련 얘기도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가치는 있는데 그래서 아마 강사로 가나 강사로도 아마추어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수준이 좀 높아야 되겠죠. 쉽게 하면 금리 항방도 모르는 사람의 시간당 강사료와 포유환율연구소 주식, 채권, 환율, 부동산까지 가상자산까지 망라하는 또 미국 경제, 일본 경제, 중국 경제, 한국 경제를 모두 다 모니터링하는 리서치를 심도 있게 하는 포유환율연구소의 강사로는 차이는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것이 정상 아닐까요? 변호사도 A급이 있고 D급이 있듯이 금리 시장도 전문가들은 A급이 있고 F급이 있죠. 대부분의 이제 경제학자들은 F급에 가깝겠죠. 기준금리밖에 모르니까. 근데 포유환율연구소는 시장금리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클래스가 다르지요. 그러니까 아마 강사로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건 각오를 하셔야 될 거고 여튼 최근에 미국 10년물 금리는 한때 4.9%까지도 갔어요. 또 4.8%에서 9%까지 지금 등락은 하고 있는데 아마 5%는 통과할 거로 예상은 하고 있어요. 한국 국채금리도 4%대 이제 진입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얼마나 상승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금융채금리도 상승하기 마련이고 회사채금리도 또 움직이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하는 얘기는 길어지겠지만 그래도 금리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금리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금리가 상승할수록 금융회사들이 이익보다는 피해가 클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채권 투자 금액이 주식 투자 금액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투자 손실이 주식 투자 손실보다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등이. 일부 미국의 금융회사들은 또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실리콘밸리 은행도 결국은 국채금리 항방을 몰라가지고 파산했잖아요. 거기도 유명 대학 출신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항방 몰라가지고 당한 거지요.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 침체 배팅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망가져 버린 건데 하여튼 금리는 경기 항방도 알아야 되고 환율도 알아야 되고 환율을 알아야 금리도 알 수 있고 또 금리를 알아야 환율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한쪽만 영향 주는 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금리가 환율에 영향을 주는 거는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날은 환율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요. 그러니까 절름발이 지식을 가진 경제학자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폭넓은 지식도 없고 깊이도 없다고 얘기하면서 대학 교수들의 금융 관련 지식이 거의 말레이시아 수준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최근에 와서 그분들의
능력이 말레이시아 그 전문가 능력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실상 입증되고 있어서 가지고 조금 씁쓸한 생각도 드네요. 여하튼 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마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거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실은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 정책을 지금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는 상승하고 있고, 이해관계자는 너무 많다. 부동산 시장도 그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다. 그런데 이 금리 수준에 따라서 국가별로도 영향이 다르지만은 지역별로도 영향이 다르고, 주식도 기업별로 그 영향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자산시장 전체가 양극화되는 구조가 나올 거다. 그래서 포유환율연구소가 한 달 전부터 채권 투자 조심하라, 차라리 예금을 하라, 그런 얘기를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자산시장에 여러 형태로 금리가 영향을 줄 거고, 향후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도 가능하지만은 얼마나 지속될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연준이, 또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회사채 금리는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다,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자 하시는 분은 강의 신청을 하면 제가 한번 시간을 내볼 거고, 없으면 금리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여하튼 이 금리가 지금 앞으로 최고의 하도가 될 거예요. 6개월 정도. 부동산 시장도 주식, 채권, 금시장, 가상자산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여하튼 오늘 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거겠죠. 그죠? 여러분 자산시장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부동산 어떻게 가져갈 거고, 주식은 어떻게 가져갈 거고, 채권은 어떻게 가져갈 거고, 투자 타이밍은 언제고, 또 이것을 어디에 가서 해야 되고, 또 어떤 주식 해야 되고, 어떤 채권에 언제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를 망라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걸 참고해 가지고 포유환율연구소가 강연을 한번 하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기업적으로 얘기하든지, 결국 여러분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그 토막 지식을 가지고는 3프로TV 가든 아니면 815에 가든 공영방송에 가든 그 출연진들 모두 토막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가지고는 자산시장 대응할 수 없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피부로 느꼈을 거예요. 또 유명방송 채널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들도 자기 스스로 한계를 느꼈을 거예요. 3프로TV 나오는 금리 전문가, 공영방송 출연자 모두 지난해 미국 경기 침체,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하, 그 얘기했지만은 지금 현실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도 전체를 파악하고 금리를 얘기해야지, 전체에 대한 지식은 없고, 그러니까 실물경제, 국내경제, 세계경제, 주식, 채권, 외환, 부동산, 그리고 원자재까지 이런 전반적인 지식 속에서 금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긋나죠. 근데 피해자는 여러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금리 공부를 하고 싶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자산시장에 참여하고 싶다면, 지금이 늦은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른 시기라고 하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 금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다. 책도 그분들, 그 금리 얘기하는 사람 책을 보면 그야말로 초보거든요.
초보라기보다는 모르면서 금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는 여러분이 되죠. 여튼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금리 공부 지금이라도 하자. 체계적으로 해야 자산시장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